알로에 건강식품으로 각광, 위장,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화상에도 유효. 알로에는 2000년 동안 변비나 위장에 유효한 것으로 쓰여왔다. 민간요법으로 응용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화상이나 피부가 갈라지고 튼 곳에 알로에 잎의 점액을 바르면 잘 낫는다. 칼로 벤 상처 등에 바르면 유효하다. 기침, 천식이 심할 때 가래를 잘 삭히게 하므로 알로에즙을 마시면 잘 낫는다. 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잎을 가늘게 썰어 차로 달아 마시면 좋다. 신경통의 잎을 곱게 갈아 환부에 바르면 통증이 멎는다. 2차 대전 직후 원자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알로에로 좋은 결과를 거두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베일에 가렸던 성분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알로에 속에는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살균력이 있고 독소를 중화하는 성분 알로에친이 들어있다. 궤양에 유효한 알로에 우루신도 있음이 밝혀졌고 항암 효과가 있는 알로미친도 보고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다당류, 스테로이드, 효소, 아미노산, 타닌, 사포닌, 항생물질, 상처 치유 호르몬, 유기산,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인 사람이 변비가 되었을 때 일반 약품인 하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약보다는 식품으로 고치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뇨병이 있는 비만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알로에를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기 좋은 처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알로에베라 5cm, 레몬이나 유자 반개, 물 1컵, 소금 소량, 꿀을 타도 좋다. 이것을 계속 마시면 심한 변비도 치유된다고 한다. 알로에는 또 위장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므로 식욕부진과 위약, 과식, 메스꺼움 등에 유효하며 항궤양성 물질인 알로에 울신이 있어 위궤양과 십이지궤양에도 잘 듣는다고 한다. 알로에를 먹으면 피로 회복이 잘 되며 잠도 잘 수 있어 체력 회복이 되고 체질 개선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에게 잘 일어나는 증상인데 이것은 혈관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혈관 출혈이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혈관을 강하게 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가 잘 흐르게 하므로 고혈압만 아니라 저혈압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은 당연하다. 알로에에는 혈관을 유연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변비성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알로에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알로에 성분 중에는 신경 기능에 작용해서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위장의 작용을 잘 도와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면증인 사람이나 두통, 특히 과음에서 오는 숙취로 아픈 머리에는 신기할 정도로 잘 듣는다고 한다. 알로에와 같은 자연건강식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약품처럼 무서운 약화가 없기 때문이다. 절세가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은 알로에의 덕이 컸다고 하는 설이 있다.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알로에 즙액을 피부에 발랐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알로에 즙액에는 적당한 수렴작용과 보습작용, 윤기를 준다. 이 있다. 피부에 스며들면 피부 조직의 손상 부위를 복구시키는 강한 힘이 있어 피부의 재생력이 활발해진다. 어성초, 축농증, 변비에 좋고 여드름, 검은 피부, 상처난 피부에도 유효. 해열, 해독약으로서도 유용되었다. 그 냄새 성분의 일부는 데카노일 아세트알데히드인데 이 물질은 곰팡이나 황색, 포도상구균을 4만분의 1 농도로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 효과도 인정되고 있다. 축농증, 변비, 여드름, 검은 피부, 상처난 피부 등에 유효한데 어린 잎은 식용으로도 쓰인다. 어성초에는 칼륨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으며
모세혈관의 기능을 돕고 튼튼하게 하는 성분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여지, 양귀비가 좋아한 과일. 풍부한 비타민C로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양귀비가 살던 장안에는 여지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멀리 떨어진 남방에서 공급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썼다. 양귀비가 이것을 먹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게 된 것은 이 여지가 맛도 좋지만 비타민C의 덕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C는 면역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잇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견디기 위해 부신이 작용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있는 쥐는 사람 체중으로 환산해서 하루 2g의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18g이나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 스트레스에 견디고 피부를 곱게 가꾸려면 양질의 단백질과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여지는 재배 범위가 매우 좁아 북위 18에서 29도로 한정되어 있다. 생식을 하기도 하나 건조품이나 통조림이 많고 초를 만들기도 한다. 연, 녹말, 당질이 주성분, 비타민 B12 함유, 정신 안정과 피로 회복의 유효, 주분, 저혈압의 효과. 연자갱은 말린 연밥을 끓는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볶는다. 볶은 열매를 으깨어 꿀에 개고 참기름을 잘 섞는다. 호색 작가가 강정식품인 연밥을 다룬 것이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연근의 주성분은 당질이며 대부분이 녹말이다. 아미노산으로는 아스파라긴, 아지닌, 티록신이 많으며 레신틴과 펙틴도 많다. 일반 식물에는 적은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뿌리를 자를 때 생기는 끈끈한 성분은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한 것이다. 이 끈끈이를 이별하기 서러워하는 남녀의 정으로 비유한다. 연꽃은 분홍색과 흰색의 두 가지가 있는데 흰 연근은 날것으로 먹어도 맛이 있다. 분홍색 연근은 일반 조리용으로 많이 쓰인다. 연근에는 크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있어 흑갈색으로 변하기가 쉽다.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식초에 담가 유리하면 깨끗하게 본래의 색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삶을 때 조금만 삶는 것이 좋으며 식초를 넣고 삶으면 나쁜 맛도 빠지고 빛깔도 선명해진다. 연근 전야는 생연근을 강판에 간 다음에 굵은 체에 담아서 물을 빼고 밀가루와 소금을 조금 섞어 큼직하게 둥글려 기름에 띄워 지진 음식이다. 생연근을 엇썰어서 삶은 다음 소금물에 담고 3-4시간 지난 후 꿀물에 담가 약한 불로 졸여서 호박색이 난 뒤에 퍼내어 식인 것이 연근 정과이다. 연근즙은 저혈압인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연어, 회귀본능으로 잘 알려진 물고기, 기생충에 우려 있어 생식은 안 하는 게 좋아. 연어와 송어는 본래 연어 속에 속하는 물고기이다. 연어 근육 색깔은 복숭아빛인 것이 많고 특히 핑크 셀먼은 색깔이 진하다. 이 근육 색소는 가다랭이나 멸치와는 다른 것으로 지용성 카로티노이드인 아스타크산틴이다. 연어의 이 색소는 가열하여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전에는 주로 염장하였으나 지금은 냉동 유통품이 많다. 기생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식은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유기산이나 알코올 등을 가하여 보존한 것은 날 것으로 먹는다.